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펜하이머에 대한 감상평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봉 첫날 극장으로 달려가서 감상을 했고 아이맥스관에서 감상을 했습니다. 감상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랬지만 지금 극찬 1세이잖아요. 왜 좋았는지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래 저런 포인트로 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랬다. 왜 그냥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제일 큰 포인트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은 다크나이트, 그리고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이런 작품들을 좋아해요. 어떤 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오펜하이머는 지금까지 이 놀란 감독이 만들어왔던 작품들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작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의 결을 기대하고 가시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 다른 결조차도 보러 간 분의 취향에 맞았더라면은 당연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놀란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의 그 포인트가 저처럼 놀란 감독이 만드는 웅장한 서스펜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놀란 감독의 그 연출 스타일이라든지 각본을 만지는 그 솜씨 그 자체를 좋아해서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오펜하이머라는 작품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망 포인트는 이 작품이 했던 마케팅입니다. 어떤 마케팅이 있었느냐, 그 놀란 감독이 아이맥스 연출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이런 마케팅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놀란 감독이 이렇게까지 아이맥스에 공을 들여서 이 오펜하이머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이맥스관에서 봐줘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맥스 상영관은 매진 행렬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지난번 캐스트로 말씀드렸듯이 막 암표 거래가 막 한 장에 4만원에 막 거래가 되고 난리 부르스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아이맥스관에 관객 동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맥스 효과를 잘 살려가지고 웅장한 그런 연출을 했을까라는 기대감을 잔뜩 안고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걸 굳이 왜 아이맥스로 찍었을까? 그냥 일반 기법으로 찍었을 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 아닌데?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아 이거 꼭 아이맥스관에서 봐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다. 뭐 일반관에서 보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아이맥스관을 찾아서 볼 작품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추천할 만한 특별관은 돌비나 MX와 같이 사운드 특화관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가치 있게 이 작품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연출하는 그런 스펙타클이나 그 웅장함보다는 사운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 작품인 것 같아요. 사운드가 끝내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끝까지 밋밋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이 사운드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감상은 그래요. 근데 이 사운드마저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그 사운드가 너무 정신없고 머리 아프고 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작품을 그냥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장점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사운드는 꼭 꼽을 수 있을 만큼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연출은 되게 잘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돌비관에서 보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폭발 실험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핵폭발 실험이 성공하는 장면도 나와요. 스포일러라고 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죠? 오펜하이머가 핵폭발에 실패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폭파 씬에 있어가지고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진짜 저 멀리서 무언가가 폭발했을 때 그 공기 진동까지도 다 체감될 정도로 돌비관에서 봤을 때 후회가 없을 정도로 진짜 실감나게 그 폭발 장면을 좀 체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아이맥스관보다는 이제 돌비관에서 보실 걸 추천하고, 아이맥스관을 굳이 그렇게까지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마케팅 됐던 것 중에서 하나가 그 폭발 장면을 CG를 쓰지 않고 구현을 했다, 이게 정말 많이 마케팅이 됐는데 실제로 화면에 꽤 장시간 동안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근데 굳이? 이게 다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굳이 이거를 일반관에서 보지 않고 아이맥스에서 이 폭발 장면을 봤다고 해서 이게 감상이 많이 갈릴 만한 작품인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마케팅에서 설레발했던 것 치고는 약간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실망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실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의 한 가지 줄기가 뭐냐면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감상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기대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를 감상한 저한테 작용한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감이 컸어요. 놀란 감독의 작품이다, 아이맥스에 공을 들였다, CG를 사용하지 않는 핵폭발 장면이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기대 포인트는 하나도 충족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그 기대감이 도구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원작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찾아보고 가고 싶은 마음에 원작을 읽어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유튜브에서 좀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찾아보고 가서 이 작품을 본 입장에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전 공부를 하는 이 과정도 나는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한 그 과정이고, 나는 이 사전 공부를 하는 이 시간도 너무 즐거워, 이런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려면은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데 시간도 없고 막 귀찮은데 그거 꼭 해야 돼? 이렇게 이 사전 정보라는 게 의무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대사도 정말 많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있다면은 이 작품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 작품을 재미없게 볼 사람은 사전 공부를 해도 재미없게 보실 거고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볼 사람은 사전 정보가 없어도 재미있게 볼 사람들이에요. 이 작품을 보고 난 느낌은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추천 포인트와 비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평소에 다큐멘터리라든지 역사물 아니면 법정 공방물, 이렇게 좀 대사도 많이 나오고 인물 위주의 서사들이 펼쳐지는 작품도 무난하게 잘 볼 수 있고 나 오히려 그런 작품 더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 작품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평소에도 물리학이라든지 과학 쪽의 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선물로까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3시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대사들이 쏟아내는 거를 피로감 없이 볼 수 있는 분들도 이 작품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처럼 기존의 놀란 감독의 작품의 결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5세 관람가인데 여성의 전신 노출이 나옵니다. 성관계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람 등급 이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이에요. 이게 15세 관람가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반이 되었을 때 15세가 안 되더라도 같이 이제 입장이 가능하잖아요. 위인이 나온다고 하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애들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애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데 엄마 아빠 손 잡고 이 작품을 보러 갔다? 그러면은 계속 아빠 이거 언제 끝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관람하는 거는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대사빨로 세우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태에서 보면은 숙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가시는 분에게도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핵폭발이 나오기 전에 방광폭발이 먼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나는 평소에도 좀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러신 분들은 애초에 그 좌석 예매를 하실 때 좀 통로 쪽이나 사이드 쪽으로 예매를 하시면은 좀 다른 사람들 눈치 없이 피해주지 않고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